네, 안녕하세요. 요즘 들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든지 이제 업의 개념과 그 본질을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쉽다. 이제 그런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파이 네트워크가 이제 채굴률이 또 바뀌었죠. 오늘 보니까 이제 채굴하는 게 이제 기본 베이스 채굴률이 또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또 이제 새로운 안목으로 이렇게 한번 보니까 파이 네트워크의 이런 테이퍼링, 반감기는 아니거든요. 파이코인은 반감기라고 할 수는 없어요. 테이퍼링 정책인데 여기에 이제 그 들어가서 보게 되면 이게 이제 인공지능으로 다 계산해서 요번에 우리가 얼마로 조정했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최근에 이제 일본 중앙은행이나 영국 중앙은행, 한국 중앙은행보다 훨씬 이 암호화폐의 가치 관리를 잘한다. 그냥 이제 막 이렇게 돈을 막 찍어내는 거를 이제 통화 완화라 그러고 이제 돈을 걷어들이는 거를 통화 긴축이라 그러는데 지금 뭐 걷어들이는 건 아니죠. 저기 푸는 양이 줄어드는 거죠. 이건 테이퍼링이라고 하는데 이제 지금 그냥 이렇게 돈을 잡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테이퍼링 이렇게 파이코인에서 테이퍼링률을 기본 채굴률을 낮추는 거는 기존에 채굴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선물이죠. 줄이니까. 지금이 이제 조선비지의 사파도 돈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막 불안하잖아요. 이게 돈이 돌질 않거든요. 유동성 함정에 빠지는데 이 현재까지 채굴한 파이 채굴로 유동성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락업이라든지 파이 앱 사용이라든지 노드라든지 보안 서클이라든지 안 그러면 리퍼럴이라든지 이런 거로 해서 돈이 유동성 파이 네트워크에서 채굴한 코인이 유동성 함정에 빠지지 않으면서도 기존 채굴하신 분들에게 보너스를 드리는 그런 양상이거든요. 기본 개념을 한번 설명해 드리면 원래 그 테이퍼링 요번에 이제 테이퍼링이 1시간에 0.015에서 0.0147로 0.003이 줄었죠. 0.003이 줄은 거니까 어떻게 돼요? 10시간이면 0.03이 되고 100시간이면 0.3이 되고 1000시간이면은 3이 되는 거죠. 1000시간. 1000시간이 3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한 달 30일 잡고 곱하기 24 30 곱하기 24 720 지금 이제 지금 현재로는 이제 기본 채굴률은 이렇게 굉장히 이제 낮춰서 이렇게 했는데 테이퍼링이라는 건 원래 금속 가공 용어입니다. 선반 같은 거 가를 때 끝을 점점 이렇게 가늘게 되는 거. 그래서 파이 채굴은 반감기가 아니라 끝이 점점 가늘어지는 이런 구조죠. 이렇게 되면 뭐 이제 테이퍼링은 이제 미래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더 오르기 전에 사자. 또 야 이거 점점 줄어드네 기본 채굴률이. 아 이거 3년 걸려 채굴하느니 살 수 있을 때 사자. 라면서 미래에 이거를 뭐 채굴하는 것보다 아 그냥 돈 있을 때 지금 사버리자. 이런 거 파이코인도 사실 이렇게 상장이 되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테이퍼링은 이렇게 선형 테이퍼링도 있고 또 엑스포넨셜 테이퍼라고 슬로우 이렇게 되는 거 여러 가지 이렇게 이제 형태가 있는데 지금 파이코인의 테이퍼링은 어떻게 보면은 계단식 비슷하지만 이런 근데 계단인데 계단이 일정하지가 않죠. 인공지능으로 다 계산해서 현재 0.0147까지 와 있는 이제 이런 테이퍼링을 하고 있는 거죠. 반감기랑은 전혀 개념이 다릅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제 요번에 이게 이제 파운드화가 폭락했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파운드화 풀어놓은 거를 걷어들인다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금융위기가 오니까 돈을 푼다고 그러고 그렇게 난리가 나가지고 영국 수상이 44일 만에 이제 옷도 벗고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방향 급하니까 물론 그렇게 했겠죠. 그래서 파운드화가 되고 전 세계가 또 이제 금리를 올린다고 그러는데
일본은 되려 돈을 더 푼단 말이죠. 환율은 환율대로 자기네들이 방어할 수 있으니까 돈을 더 푸는 이런 정책을 쓰는 거죠. 돈을 더 푸는 정책을 써서 금리를 묶어두는데 일본은 이제 외채라는 것이 외채라는 것이 국민에 대한 국민들이 전부 국가 채권을 많이 갖고 있는 거지 외국에서 많이 갖고 있다가 우리나라처럼 IMF 당하는 그런 일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일본은 발전 속도는 느리더라도 위기에 빠지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다 영국이나 미국, 영국이나 일본이나 이게 묵은 나라라서 그런데 파이코인은 보세요. 채굴률을 줄이는 대신에 여기서 기본 채굴률을 줄이는 대신에 이 코인의 생산성이 높은 부분 노드라든지 앱 유즈라든지 시큐리티 서클이라든지 이런 데 배당을 더한다라는 거죠. 사실 이 파이 네트워크의 이 지금 이 기본 채굴률 관리하는 방식은 어느 나라 중앙은행보다 화폐 관리를 굉장히 잘하고 있다. 기존 채굴하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일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게 이제 채굴은 굉장히 많이 했는데 지금 저도 처음에는 아니 이 사람들 1,000억 개 한다 그러는데 지금 2, 300억 개에서 벌써 이렇게 스톱하나 이런 생각도 했었었는데 지금 3,500만에서 사람이 그렇게 늘어나고 있지 않은데 여기서 기본 채굴률을 높이게 되면 그리고 그 사람들이 채굴을 해가지고 뭐 락업도 별로 안 하고 그 다음에 저희도 앱도 사용 안 한다 그러면 그게 정말로 유동성 함정에 빠져버리는 거거든요. 이런 채굴한 코인이 유동성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채굴된 코인의 포트폴리오와 보너스 정책을 바꾸는 거죠. 노드나 앱이나 리퍼럴이나 개발팀이나 이런 데로 코인이 활성화될 수 있는 쪽으로 이제 굴러가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이제 효과는 양적 완화 정도 축소와 같다. 뭐 달러와 테이퍼링이라는 소리 많이 들으셨잖아요. 이렇게 되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달러 가치가 올라가는 것처럼 이것도 파이 네트워크도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렇게 가치가 올라간다. 희소성이 증가하니까요. 채굴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지금 해봐야. 그러니까 기여하는 바가 예전 사람들은 처음에 참여해서 많이 기여한 게 많으니까. 근데 지금은 사람도 3,500만 명 정도 되고 지금은 그냥 사람의 기여라기보다 사람들이 앱이나 이런 거를 활성화하는 사람들에게 보너스를 더 주는 정책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잠깐만요. 저도 이거를 참 제가 어느 분한테 충고를 받았는데 깜빡 잊고 이거를 또 안 했네요. 깜빡 잊고 안 했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게 되면 이거 이제 제 건데 지금 0.147로 여기 줄었잖아요. 들어가서 보니까 부스터는 그렇고 시큐리티 서클 있고 리워드는 이렇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락업 비율이라든지 시큐리티 서클 같은데 이런 데다가 활동 파이 네트워크 메인넷 유지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한테는 더 많이 주고 기본 베이스는 줄인다라는 거죠. 유동성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죠. 이게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비트코인은 반감기라는 게 있었었죠. 반씩 줄여서 이제 이러면서 가치가 계속 올라갔는데 비트코인 예를 보게 되면 많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반감기 이슈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 파이코인 기본 채굴량 감소에 대해서도 많은 분이 알지 못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 영상 만드는 건데 이런 비트코인 반감기 이슈가 아직 시세에 모두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잘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파이코인의 이런 기본 채굴력 감소도 아직은 시장 가치에 반영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거는 중장기적으로 파이 네트워크, 파이코인의 가격 상승을 이끌 핵심 요소가 되는데 그건 왜 그러느냐? 사람들의 심리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이렇게 기본 채굴률이 감소해서 공급량이 줄어들게 되면 당연히 사람들은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갖기 때문에 그 기대로 수요가 올라간다라는 거죠. 같은 이치로 그래서 제가 파이 네트워크는 반감기가 아니라 테이퍼링 정책이다. 이건 정말 일본, 영국, 한국 중앙은행보다 잘한다. 영국하고 미국보다도 잘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보다도 잘하고 있는 거예요.
화폐가 유동성 함정에 빠지지 않고 화폐가 계속 순환이 잘 되는 승수 효과가 잘 날 수 있는 쪽에 투입된다라는 것은 모든 경제학자들의 꿈이죠. 그 모든 경제학자들의 꿈을 뭐 어떤 인공지능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채굴률 조정을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죠. 파이네트워크 기존 채굴자들에게는 선물입니다. 네, 그렇게 오늘 한번 이 테이퍼링 기본 개념, 이 파이네트워크의 반감기 감소에 대한 기본 개념을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